49세 주부에서요. 편의점을 시작해서 100억 매출까지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이야,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그것도 2년 고생했고요. 6년 만에 그 정도 됐다고 해요. 2년 고생하고 6년 만에 말입니다. 유정예예요. 세븐일레븐 남대문 카페점 주예요. 이분이 지금은 17개까지 운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17개 편의점. 그때가 바로 100억 매출을 했다고 할 때입니다. 대단하죠. 야, 지금은 62세인데요. 본인의 어떤 그 능력이 탁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 국밥집을 창업을 해봤지만 만만치 않잖아요. 예. 뭐 국밥집을 제가 3년 동안 이끌어 오면서 돈을 왕창 벌지 못했던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제 능력이 부족했겠죠. 그죠? 두 번째는요. 상가예요, 상가. 예, 가게 위치가 진짜 나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로 유정예 이 남대문 카페 점주가 바로 이 말을 합니다. 창업을 하려면 상가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상가 위치가 나쁘면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이거는 진짜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만합니다. 상가 위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유정예 이분은요. 2007년에 건대 앞에서 49살 49세 때 처음 편의점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처음. 그런데 건대 앞에서 이렇게 처음 편의점 하기까지 본인의 노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첫 번째 노력은요. 사회에 대한 관심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제 유튜브 보면서 경제 상황도 듣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도 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세상에 대한 관심을 멀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개발에도 계속 요리도 해보고 봉제도 해보고 세학원도 다녀보고 특히 경제 뉴스를 굉장히 열독했다고 해요. 경제 뉴스를. 그러면서 막내딸까지 이제 대학에 가자마자 본인 스스로가 야 이제 현장에 한번 나가보자 하고 체험을 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죠. 지금 몸이 제가 막 뭐라 그럴까 전율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미리 알았었다면 아마 국밥집 창업하기 전에 저도 이렇게 했을 텐데 말입니다. 준비를 오랫동안 준비하고요. 관심을 잃지 않으면서 경제 뉴스를 들으면서 계속 준비하고 그리고 현장 나가서 1년 동안 학원이며 서점이며 패밀리 레스토랑이며 이런 데 가서 알바를 한 거예요. 그러면 창업 아이템을 본인이 직접 찾은 거죠. 그렇게 찾으면서 아 소자본으로 창업할 때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편의점이더라 이겁니다. 편의점을 선택할 때도요. 야 이게 참 전문가 솜씨라고 느껴질 만큼이에요. 저는 창업을 해도 헛똑똑이로 창업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편의점을 창업할 때 위탁 점주로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권리금이 본사에서 다 내주니까 적게 들고. 그죠? 없죠. 임대료가 내주잖아요. 나는 위탁 점주니까 내가 파는 만큼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몫이 좋은 곳에다가 몫이 좋은 곳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예. 처음에 오픈했을 때 2년간은 고생했다고 해요. 뭐 매출 100억이 그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2년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면서 맨날 적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죽도록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방법을 찾아낸 거죠. 이게 체득이라고 하잖아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느껴서 그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찾아낸 겁니다. 편의점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이거 말입니다. 저는 바로 이 체득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면서 그 속에서
몸으로 느끼고 배웠던 거죠. 그러면서요, 본인이 적자가 나는데도 남편한테 돈을 빌려서 알바비를 메꾸는데도 매장 하나는 기가 막히게 깨끗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매장에서 즐길 수 있게끔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휴게 공간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컵라면도 먹고 밥도 먹고 하잖아요. 여기가 아주 깔끔. 그러면서 꽃도 놓고 장식도 해놓고 공간도 조금 더 넓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 사람들이 와서 먹고 가고 깔끔하니까 계속 먹고 또 오고, 이러니 2년이 지나는 순간부터는 점점 더 늘어나가다가요, 2016년에 되니까 17개 점포까지 늘었다는 거예요. 17개. 야, 진짜 대단하죠. 이게 바로 경쟁력이에요. 본인이 마음속에 경쟁력을,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준비가 덜 돼서 창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2016년에 들어서자마자 17개 되는 점포를 줄여나갑니다. 왜냐고요?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7개로 줄였는데 문제는 그 7개 규모가 아주 재미있어요. 미래형 편의점 어떤 형태의 어떤 모양새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남대문 카페점주라고 그러잖아요. 카페점주. 이게 편의점이 아니라 편의점에 들어가 보면요, 완전히 카페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밥도 먹을 수 있고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언제든지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남대문 카페점에 가보면요, 야, 이게 편의점이냐 이렇게 느낄 만큼 달라졌습니다. 진짜 대단한 유정예 점주예요. 예, 지금 7개지만요, 이 7개가 결국은 또 한 번 시장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편의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간편식은 물론이고요,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다양하게 편의점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엄마의 손길로 준비를 해놓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마구 몰려서 과일도 먹고 야채도 비싸잖아요. 객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7개를 하고 있지만 아주 뭐라고 해요? 아싸라게 한다고 할까요? 예, 그런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유정래 점주가 제가 보기에 100억까지 매출을 하고 이렇게 급성장, 주부를 한 사람이 급성장을 했다는 것은 준비가 철저했고요, 상황에 따른 대처, 상가, 길목 이걸 잘 잡았고요, 여기에다가 차별화, 다른 편의점하고의 차별화, 뭔가 미래형 편의점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가 성공의 어머니였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창업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창업을 하려면요, 굉장히 오래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년을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1년 차는요, 내가 뭘 잘하는지를 찾고요, 2년 차는 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는 거죠. 3년 차는 현장 가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죽도록 준비해서 창업을 하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창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